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감염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에 좀 가장 중요한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 대변인께 좀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아예 야당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라는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기류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도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 회의 때 추미애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요. 김영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전해철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공교롭게도 최고위원 두 분 다 이제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된 지는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저희가 두둔하거나 은폐시킬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시절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집권 초기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이명박 정부든 집권 초기에 그 인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만하다. 정책 검증에서 할만하다 그러면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특히 이 음마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직접 소명을 오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 그 청문회를 지켜본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기자들도 상당히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의혹 제기했던 것은 사실상 다 거의 해명이 됐고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 있게 청문회를 임하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오전 상황에 대한 첨평입니다. 예, 오후도 하고 내일도 하나요?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요. 거죠. 내일은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네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청문회 많이 TV를 봤는데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하던데요. 김상조 후보자요? 저런 분을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써주는 거 참모들이 써주는 거 와서 읽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몸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눈빛이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저런 공정위원장 후보자 저는 굉장히 저는 아주 소신 있게 봤어요. 저분이 이제 5대 비리 안 되는 것 중에서 이제 4개가 꼈어요. 병역만 빼놓고는 다 꼈는데 오늘 보니까 자신이 당당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사실 시민사회 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소리도 듣지만 또 좌측으로 봐서는 재벌 쪽 편든다 소리도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혼나는 거예요. 패널도 제일 힘든 게 중간에 있는 패널이거든요. 한쪽만 들으면 욕 안 해요. 양쪽 다 시시비비 가리면 욕 얻어먹는 것처럼 저분이 중간에서 양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비난을 받은 면이 차추한 점이 있는데 오늘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보니까 공정위가 나가야 될 길, 재벌 개혁에 대한 그 아주 강성도 아니고 아주 물러터지지도 않고 똑바로 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제법 공정거래가 많이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됐고 또 음마 아파트를 투기 하는데 그게요 75년도에 진 거기 사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만 대치동의 달동네입니다. 15층짜리 재건축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거 제일 싼 데예요. 거기 75년도에 저 한보 정태수가 4,000세대 진 거거든요. 거기는 어디 지하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디 새벽에 어디 나가려면은 저 길거리다 지하철역에다 차 대놓고 집에 와서 자야 될 정도로 좀 살기 안 좋은데요. 거기를 무슨 투기했다면은 저기 개포동이 주공 5층짜리나 시형 아파트에다 한 게 투기죠. 제가 보기에는 저분을 내가 일방적으로 편들자는 게 아니고 오늘 설명이 많이 좀 해명이 됐고 또 위장 전입이나 뭐 이런 것도 일설에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다. 세종대왕이요.
제일 많이 탄핵당한 사람이 황희정승입니다. 제일 많이 비리 저질렀다고 하지만 끝까지 정치적인 리더십을 안고 끝까지 가서 예. 왕은 세종대왕, 재상은 황희정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을 좀 밀어주는 청문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치동 달동네 한때 살았는데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음마 아파트. 예. 그런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청에는 서류를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꼴랑 10% 안 되게 한 40여 개만 냈다라는 지금 비판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어떤 그 적극적으로 과연 이 해명과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지, 과연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아닌가라고 했는데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대장암 2기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강남의 모 대학병원 치료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이분 같은 경우 그 근처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살았거나 아니면 저쪽 그 구리 쪽 살았을 겁니다. 예. 설령 구리 쪽에 살았다 하더라도 강남까지 오는 거는 아마 정말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길 막혀서 거기까지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거기 있는 뭐 삼성병원이든 아니면은 세브란스건 뭐 사실 가려고 하면 가깝다면 가고 멀다면 먼 겁니다. 근데 저런 이유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아니, 실제로 요 얘기는 실제 거주했다는 의미. 실제 거주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래서 관리비 내역이랑 그 통장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해명되는 것인데 예. 저런 취지로 만약에 부인이 뭐 대장암 2기이기 때문에 강남의 대학교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남 사람이라고 하면 저거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다라는 게 오늘 청문회 때 나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 예.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구하는 데까지의 아마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고민이요? 왜냐면은 비교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오피스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부인의 암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 그랬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네. 물론 암이 아니었는데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선물로 거죠. 사줬다고 네. 그래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거였죠. 예. 그러니까 부인의 개인적 관계를 개인적인 뭐 지병의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좀 양면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야당 김영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전해철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공교롭게도 최고위원 두 분 다 이제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된 지는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저희가 두둔하거나 은폐시킬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시절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집권 초기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이명박 정부든 집권 초기에 그 인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만하다, 정책 네. 검증에서 할만하다 그러면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특히 이 음마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직접 소명을 오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점심 때 청문회를 지켜본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기자들도 상당히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기존에 네. 의혹 제기했던 것은 사실상 다 거의 해명이 됐고,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 있게 청문회를 임하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오전 상황에 대한 촌평입니다. 예. 오후도 하고 내일도 하나요? 15층짜리 재건축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거 제일 싼 데예요. 거기 네. 75년도에 저 한보 정태수가 4,000세대 진 거거든요. 거기는 어디 지하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어디 새벽에 어디 나가려면은 저 길거리다 지하철역에다 차 대놓고 집에 와서 자야 될 정도로 좀 살기 안 좋은 데예요. 거기를 무슨 투기했다면은 저기
개포동이 주공 5층짜리나 시형 아파트에 한 개 두 개죠. 제가 보기에는 예. 저분을 내가 일방적으로 편들자는 게 아니고 오늘 설명이 많이 좀 해명이 됐고 예. 또 위장 전입이나 뭐 이런 것도 일설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다. 세종대왕이요. 제일 많이 탄핵당한 사람이 황희정승입니다. 제일 많이 비리 저질렀다고 하지만 끝까지 정치적인 리더십을 안고 끝까지 가서 예. 왕은 세종대왕, 재상은 황희정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은 좀 밀어주는 청문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조금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치동 달동네 한때 살았는데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음마 아파트. 예. 그런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청에는 서류를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꼴랑 10% 안 되게 한 40여 개만 냈다라는 지금 비판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어떤 그 적극적으로 과연 이 해명과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지 과연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오늘 끝나는 하루요. 거죠. 그럼 네. 내일은 뭐 그 청문 보고서 뭐 채택 여부 네. 논의하겠네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청문회 많이 TV를 봤는데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하던데요. 아 김상조 네. 후보인가요? 저런 분을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써주는 거 참모들이 써주는 거 와서 읽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몸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눈빛이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저런 공정위원장 후보자 저는 굉장히 저는 아주 소신 있게 봤어요. 저분이 이제 5대 비리 안 되는 것 중에서 이제 4개가 꼈어요. 예. 병역만 빼놓고는 다 꼈는데 오늘 보니까 자신이 당당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사실 시민사회 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소리도 듣지만 예. 또 좌측으로 봐서는 재벌 쪽 편든다 소리도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혼나는 거예요. 패널도 제일 힘든 게 중간에 있는 패널이거든요. 한쪽만 들으면 욕 안 해요. 양쪽 다 시시비비 가리면 욕 얻어먹는 것처럼 저분이 중간에서 양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비난을 받은 면이 차초한 점이 있는데 예. 오늘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보니까 공정위가 나가야 될 길, 재벌 개혁에 대한 게 아주 강성도 아니고 아주 물러터지지도 않고 똑바로 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예. 아 제법 공정거래가 많이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됐고 또 음마 아빠들을 투기투기 하는데 그게요 75년도에 진 그 좀 거기 사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만 대치동의 달동네입니다. 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의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이 하나 있고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아닌가라고 했는데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대장암 2기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강남의 모 대학병원 치료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살았거나 아니면 저쪽 그 구리 쪽 살았을 겁니다. 예. 설령 구리 쪽에 살았다 하더라도 강남까지 오는 거는 아마 정말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길 막혀서 거기까지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거기 있는 뭐 삼성병원이든 아니면은 세브란스건 뭐 사실 가려고 하면 가깝다면 가고 멀다면 먼 겁니다. 근데 저런 이유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아니, 실제로 이 얘기는 실제 거주했다는 의미. 실제 거주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것이 예, 맞겠죠. 그런데 그래서 관리비 내역이랑 그 통장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해명되는 것인데 예. 저런 취지로 만약에 부인이 뭐 대장암 2기이기 때문에 강남의 대학교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남 사람이라고 하면 저거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예. 개인적인 얘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에 좀 가장 뭐 중요한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 대변인께 좀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아예 야당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라는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뭐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기류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도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의 때 예. 추미애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요.